안녕하십니까. 제9주차 3교시 과학이론의 그 발전 과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공부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공부해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은 토마스 쿤. 이 사람을 여러분이 주목해서 공부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패러다임 이론을 주장한 사람이죠. 패러다임 이론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이거 새롭게 만들었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이론 체계인데, 이게 문법 용어예요. 패러다임. 어떤 기준, 원리, 가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말을 과학에 적용했던 사람이죠. 이걸 쉽게 설명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하면, 제가 이제 계속 책을 가지고 이제 어렵게 하니까 여러분이 소화하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책 내용도 어렵지만. 아주 쉬운 예를 들면, 제가 지금부터 벌써 30년이 됐네요. 30년. 30년 전에 이제 독일에 처음 공부하러 갈 때, 거기 하이델베르그에 도착해서 이제 식사를 하는데, 아주 좀 허름하게 생긴 식당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잘못 본 거죠. 제일 비싼 식당인데, 500년이 넘은 그 쫌 리터라고 하는 기사의 식당인데, 500여 년 전에 그 기사들이 모여서 식사하던 그걸 성을 그대로 식당으로 만들어 놓는데, 분위기가 좀 겉에 보니까 좀 우중충해서 싸구려 식당인 줄 알고 들어간 거예요. 이제 밥을 먹는데, 모르고 음식을 시켰는데, 가격을 그때 제가 가격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싼 줄 알고 시켰는데, 환율을 계산을 못 했는데, 다른 식당보다 0이 하나 더 붙어 있어요. 10배 비싼 거죠. 밥을 먹는데, 옆에 있는 어떤 아주 점잖게 차려입은 귀부인이 밥 먹다 말고 코를 푸는데, 그 푸는 그 코 소리가 얼마나 크게 그 홀에 울려 퍼지는지, 그 사람들은 이게 조용히 소리 없이 식사해요. 대화할 때도 작은 소리로. 그게 에티켓인데, 여기 한국에 왔더니 저도 식당 가면 아주 시끄러워서 밥을 못 먹을 정도로 우리는 거기에 익숙해져 있는데, 대화하는데 조용하게 숨소리도 잘 안 들릴 정도로 작게 대화하면서 조용히 음식을 먹어요. 근데 갑자기 그 조용한 순간에 코 푸는 소리가 팍 울려 퍼지는데, 제가 이렇게 쳐다보는데도 창피한 줄도 모르고 계속 코를 푸는 거예요. 좀 이따 보니 저쪽에서 어떤 남자가 또 코를 푸는데 계속 푸는 거예요. 코 푸는 소리가 식당 안에 진동을 하는 거예요. 저에게는 큰 문화 충격이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 누가 그렇게 코를 크게 풉니까? 물론 재채기는 하지만. 근데 그걸 자랑스럽지는 않지만 당연하게 그 행동을 하는데, 실내가 코 푸는 소리로 진동을 해요. 그게 너무 저에게는 그게 좀 거부감이 있어서 밥을 거의 다 먹지도 않고 이제 먹다가 나왔어요. 뭐 비싼 음식이니까 계속 풀코스로 나오지만 배도 부르고 양도 많고 해서 그냥 먹다가 나왔는데, 그 다음날 이제 그 수업 시간에 독일에 있는 그 학생에게 제가 질문을 했어요. 너희들은 참 야만적이다. 왜 그렇게 사람들 많은 공공장소에서 그렇게 코를 심하게 양도 많이 나오게 그렇게 푸느냐. 너희들 난 문화민족인 줄 알았더니 야만적이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코를 푸는 것은 우리에게는 전혀 거리낌이 없다. 너는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이해가 안 된다. 코 푸는 게 어때서 그래? 우리는 그것이 아주 상식적인 거야. 그런데 한 번은 제가 그 친구 앞에서 재채기를 했어요. 에이치 했더니 막 즐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너 코 푸는 게 뭐 꺼리낌이 없는데 무슨 재채기 하는 것 같고 그래. 우리 한국에서는 재채기 하는 것은 사람들 별로 신경 안 써. 근데 코 푸는 거는 아주 거부감이 있어.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정반대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코를 푸는 것은 관용적이지만 재채기 하는 것은 야만적이라는 거예요. 그 코의 분비물이 상대방한테 퍼진다는 거죠. 감추고 하는 건 괜찮은데. 그런데 제가 거기서 한 몇 년을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저도 모르게 콧물이 자꾸 흘러요. 병원에 가보니까
감기 걸린 건 아니고 비염이 생긴 거예요. 그게 거기에 하나의 풍토병이에요. 그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아주 습기차고 차가운 기후에서 살다 보니까 음습한 기후에서 사니까 비염을 달고 살아요. 그 누구나 콧물이 흐르니까 코를 훔치고 코를 푸는 것이 모두에게 다 적응이 돼 있는 거죠. 그런데 한국 사회는 그런 비염 환자가 많지 않고 재채기를 할 때는 감기 걸린 사람으로 생각해서 재채기하는 것은 그게 어디가 아프시구나 이해하지만 코 푸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이게 문화적인 차이라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독일 사회에서 코를 푸는 사람보다 코를 안 푸는 사람이 점점 생겨나면 처음에 그것을 어색해 하다가 코 안 푸는 사람 숫자가 더 많아지면 코를 푸는 것이 나중에 어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특정한 시간과 공간 안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타당하게 인정하는 것, 그게 패러다임이에요. 아셨죠? 패러다임이 말하자면 하나의 세계관, 가치관, 그것과 비상, 아니면 관습 비슷한 거예요. 어떤 특정한 시간과 공간 안에 있어야 돼. 다른 데 가면 또 달라질 수 있지만 하나의 특정한 시간과 공간 안에 사는 사람들이 대다수가 타당하게 그걸 인정해요. 그건 그 패러다임이 돼요.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코를 푸는 것을 그냥 다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대다수가. 그럼 그게 패러다임이에요. 한국에서는 코를 풀지 않지만 재채기라는 것을 타당하게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상식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코를 푸는 것은 안 돼. 재채기는 돼. 거기서는 코를 푸는 것은 되는데 재채기는 안 돼. 우리의 패러다임은 재채기의 패러다임, 저기는 코를 푸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토마스 쿤이 발견한 거예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시대와 장소를 넘어서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다 인정받는 게 과학인 줄 알았더니 특정한 시간권 공간 안에서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아리스토텔레스 시대에는 물체가 떨어지는 게 이게 왜 떨어지나 했더니 이거 자체가 무거워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무거운 것은 떨어진다. 가벼운 것은 날아간다. 이게 과학이에요. 그런데 뉴턴이 보니까 무거워서 이거 떨어지는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거워서 떨어지는 게 아니야. 지구와 이 물체 사이에 힘이 작용하니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구가 당긴다는 거예요. 이게 만유인력이에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시절에는 물체가 낙하하는 것이 그 물체 안에 어떤 원인이 있어서 무거워서 떨어질 줄 알았는데 뉴턴은 그 물체가 아니라 물체와 물체 사이에 당기는 힘 때문에 떨어진다. 뉴턴의 물리학,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물리학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거워도 떨어지지 않는 물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물리학 가지고는 해석을 할 수 없는 이상현상이 생겨나. 이거를 뉴턴의 물리학이 해결을 해버려요. 그 뉴턴의 이론이 아리스토텔레스의 과학 이론을 대체하는 거지. 아리스토텔레스의 과학 이론이 발전해서 뉴턴을 만들어내고 뉴턴이 발전해서 아인슈타인으로 발전되어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아까 우리도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지만 이 뉴턴의 물리학을 가지고 이 우주를 해석하려니까 이 천왕성의 그 운동을 뉴턴의 물리학 갖고서는 해석이 안 돼. 법칙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은 사과가 떨어지는 게 만유인력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차원과 차원 사이가 불안정해. 3차원과 4차원이 불안정해서
공간이 휘었다는 거예요. 공간이 불안정해서 사과가 떨어지는 거지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근데 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또 뉴턴의 물리학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걸 또 대체해버려. 이것을 토마스 쿤이 패러다임 시프트, 패러다임의 전이라는 거죠. 패러다임의 전이.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절대 불변의 진리가 점점 발전해 오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의 과학 이론을 새로운 과학 이론이 대체하는 혁명의 과정이다. 혁명이 정치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혁명은 과학 안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 불변의 진리가 아니라 새로운 이론을 통해서 기존의 이론이 대체된다는 거죠. 마치 독일 사회에서 코를 푸는 것이 패러다임인데 기후가 바뀐다든지 무슨 변화가 나타나서 코를 안 푸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면 코를 안 푸는 게 정상이 돼요. 코를 푸는 게 비정상이죠. 근데 지금은 독일에서는 코를 푸는 게 정상이고 재채기 하는 게 비정상이에요. 우리 한국에서는 재채기가 정상이고 코를 풀면은 이상하게 보죠. 근데 그게 특정한 시간과 공간 안에서만 그러지 그 안에서 이상한 일이 생기면 코를 안 푸는 사람이 더 많아지면 코 푸는 사람이 비정상이 되고 재채기를 안 하는 사람보다 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면 재채기 하는 게 정상이지만 안 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면 그게 정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쿤은 과학의 역사는 패러다임의 전이 과정이다. 그런 내용을 쓴 것이 바로 여기 여러분 180페이지의 책 중간에 과학혁명의 구조예요. 자, 그것만이 패러다임이 아니라 예를 들면 제가 독일에서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앞에서 라이트를 번쩍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번쩍하면 저 사람이 나를 위협하네? 그럼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저도 번쩍했어요. 그래서 저기서 또 번쩍 라이트를 그렇게 왔다 갔다 한 2, 3분 동안 하다 보니까 거기서 누가 내리는 거예요, 사람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저보고 창문을 내리라는 거예요. 쭉 내렸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가 막 화를 낼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에게 양보하는데 왜 먼저 가라고 양보하는데 안 가고서 번쩍번쩍 합니까? 저한테 양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라이트를 번쩍 켜서 상대방에게 비추는 것이 그 사람에게 경고하고 위협하는 신호인데 그 나라에서는 그게 상대방을 배려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그게 우리와 라이트를 켜는 게 패러다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패러다임이 다르니까 생활하는 방식도 다른 거야. 과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사람들의 사고방식, 과학자들의 세계관이 다른 것뿐이지 그것이 절대불변의 과학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 180페이지 위에서 한 10줄 보면 점진적 진보 모델. 지금까지는 과학의 이론이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모델이었어요. 그런데 쿤은 예를 들면 여기 칼 포퍼의 책 보면 과학 발견의 논리. 칼 포퍼라고 하는 과학자는 과학이 점진적으로 발전했다. 근데 쿤은 아니다. 어떤 패러다임이 다른 패러다임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아, 한국에서 요즘에 요리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요리를요, 여자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남자가 해요. 그 요리가 뭐 한국 요리, 일본 요리 나눠진 게 아니라 요리가 섞여서 퓨전이 돼요. 식당의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과거에는요, 사람들이 모여서 먹는데요. 요즘에는 혼밥을 위해서 혼밥족들을 위한 개인 식당이 아주 잘, 이게 영업이 잘 되고 있어요. 이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는 얘기 많이 하죠. 과학은 패러다임이 바뀌는 것이다.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라 급격한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다. 과학의 역사는 패러다임이 바뀌는 역사다. 자, 그래서 어떤 패러다임이 인정받으면 그게 뭐냐면 그게 정상과학. 그러니까 인정받는 패러다임이 그 이론이 하나의 과학의 주류를 이루는 거예요. 과학을 지배하게 돼요. 이것을 정상과학이라고 해요. 근데 그 정상과학이 계속 나아가다가 갑자기 이상한 현상이 하나 탁 나타나는데 돌연변이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이 정상과학을 가지고 이걸 풀려는데 풀 수가 없네. 정상과학 이론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이상한 돌연변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상현상이. 자, 그 변칙적인 것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이상현상, 변칙들이 자꾸 쌓여요. 그래가지고 기존의 정상과학에게 야, 너 이걸 왜 못 풀어? 너는 이거 해결을 못 하잖아. 계속 돌연변이가 쌓여서 많아져요. 그러면 기존의 정상과학이 위기를 겪는 거예요. 예를 들면 코를 푸는 사람이 얼마 안 됐다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 코를 막 푸는 사람이 점점 많아져서 안 푸는 사람보다 푸는 사람이 더 많아져. 그럼 지금 코를 안 푸는 사람들이 조금 위협을 느껴요. 이게 위기가 오는 거예요. 지금 정상과학 패러다임, 정상 패러다임이 지배하는데 이것이 풀지 못하는 이상한 일들이 과학 안에 자꾸 생겨났는데 처음에는 한두 가지면 괜찮은데 점점 많아져요. 그럼 기존의 정상과학에 위기가 오는 거예요. 여기 182페이지 밑에 제일 밑에 보면 위기가 고조되면 과학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전주곡이 된 분위기가 형성된다는 거죠. 그때 그 이상현상, 돌연변이들을, 문제들을 다 해결해주는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이 싹 나타나서 이 문제를 쫙 풀어버려. 그러면 지금까지 지배해오던 정상과학이 정상이 비정상이 돼버려. 완전히 왕따가 돼서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그 새로운 패러다임이 새로운 문제들을 해결해 주니까 새로운 왕이 돼서 자기가 정상과학으로 자리를 잡게 되죠. 그럼 기존의 정상과학은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사라지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기존의 패러다임을 대체하죠. 이게 바로 패러다임의 전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과학의 역사 속에서는 정상과학이 있는데 이것이 풀 수 없는 이상현상이 생기고 이게 많아지면 위기가 오고 그 위기 속에서 이 이상현상을 풀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싹트기 시작해서 이걸 풀어버리면 기존에 있던 과학은 무너져 버리고 새로운 과학, 새로운 패러다임이 자리를 잡아요. 끊임없이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점진적인 발전이 아니라 패러다임의 대체 과정, 혁명 과정이 과학의 역사다. 이것을 패러다임이 우리에게, 토마스 쿤이 우리에게 제시해 준 거죠. 이런 결론을 우리가 내리면 182페이지 보면 꼭대기에서 둘째 줄. 다른 과학 역사가들은 과학의 진보를 주장했지만 토마스 쿤의 결정적인 공헌은 뭐냐? 쿤은 짧은 시간에 획기적인 가설의 변화가,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러한 혁명으로 얘기한 거예요. 점진적인 발전이 아니라 혁명이다. 이러한 과학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이론을 제시해서 이 사람이 노벨상을 탔어요. 근데 노벨상을 탄 다음에
한 달 있다가 내가 제시한 패러다임 이론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 이론을 제가 철회합니다. 이거 내가 다시 폐기합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말 듣고서 너 잘못됐다고 그런 게 아니라 더 박수치고 인정해 줬어요. 왜냐하면 스스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훌륭하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큰 문제는 아니에요. 토마스 쿤이 맞는데 자신의 이론도 완전하지 않다고 인정한 거예요. 어떻게 인정했냐?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강북이에요. 강북에 있어요, 여기. 근데 저희 집은 강남이에요. 예를 들면. 그런데 강남과 강북 사이에 강이 흐르잖아요. 그러니까 강남과 강북은 단절돼 있어요. 근데 저희 집이 강남인데 지금 제가 강북에 있다는 게 설명이 안 돼요. 저는 어디서 왔냔 말이죠. 하늘을 날아왔나요? 근데 설명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예요. 강남과 강북 사이에 다리가 있잖아요. 다리를 통해서 온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다리가 없다면 제가 여기 서 있는 것이 설명이 안 돼요. 이것이 바로 토마스 쿤이 발견한 자신의 문제점이에요. 과학이 기존에 있던 것이 계속 연결돼서 발전돼 왔다. 이것을 비판하면서 아니다. 기존에 있던 것은 없어지고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것이 과학을 만들고 이게 아니라 또 새로운 게 과학을 만들었다. 그러면 현재 과학은 어디서 왔느냐? 현재 과학은 어디서 왔느냐? 기존에 있던 과학이 무너지고 새로운 과학이 나왔다면 기존의 과학과 새로운 과학 사이에 아무런 연결점이 없다면 그러면 현재 있는 과학이 어디서 왔냐고 할 때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토마스 쿤은 끊임없이 불연속성이 과학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최소한의 연속성이 없다면 현재 과학과 과거 과학 사이에 단절만 있다면 현재 과학을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이러한 한계가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 이론 속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토마스 쿤의 이론이 지금 우리 세계를 지배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과거의 전제를 거부하는 운동. 기존의 것을 거부하고 전혀 새로운 것을 제시하는 운동이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포스트 모더니즘을 지배하는 대표적인 그 용어 자체가 패러다임. 이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지금 우리 시대가 포스트 모던 시대를 형성했고 그 아래서 움직여지는 대표적인 개념이 패러다임 이론이라고 하는 거죠. 자, 182페이지 밑에서 다섯째 줄. 토마스 쿤은 패러다임의 변화를 개종에 비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바뀐다는 거예요. 이슬람을 믿던 사람이 기독교를 믿는 것처럼 종교적인 개종처럼 과학자들이 뉴턴의 물리학을 믿었다가 완전히 뉴턴의 물리학을 버리고 아인슈타인의 물리학 이론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개종하듯이 과학자들이 자신의 과학적 이론을 믿는 그 신념을 완전히 버리고 새로운 신념을 갖게 된다. 그러니까 과학의 발전은 종교의 개종과 같다는 거죠. 그만큼 과학 안에서는 완전히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오는 주관적인 이유를 강조해서 토마스 쿤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과학 발전에 관한 쿤의 설명은 너무 군중심리에 쏠려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정하면 그게 진리다, 과학적인. 너무 토마스 쿤이 사람들의 심리에 의존한다고 비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쿤의 이론이 지금 우리 시대에는 과학 안에서는 가장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여러분께 이 강의를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